2025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꼭, 꼭 월요일 같은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7시 11분인데요.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6일 어제까지 한 6일간 쉬었거든요. 물론 나는 5월 2일날 지난 금요일날 회사에 잠깐 나와가지고 오전 근무만 이렇게 조금 하고 갔습니다. 그치는 한 5박 한 6일 한 5일 하고 절반 정도를 이렇게 쉬다 왔는데 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조절도 좀 못하고 또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않았으니까 체중이 또 조금 늘더라고요. 좀 늘었어요. 한 7kg 정도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한 2kg 정도 더 늘었어 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요거는 한 3, 4일 지나면은 다시 한 2kg는 또 금방 빠지니까 좀 더 빼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대선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여기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달이 안 남았거든요. 지금 5월 29일 날 사전 투표를 저는 할 예정인데 그러면은 23일 남았다 이래 보면 돼요. 23일. 그런데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하고 두 개의 이제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한덕수하고 저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이제 하라고 이렇게 권성동이하고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데 김문수는 그런 생각이 없죠. 김문수 후보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았으니까. 무언가 알고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알 수가 있거든요. 어제는 이제 대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많이 검색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대전에 보니까, 대전에 지하철이 하나죠. 하나인데 이제 지하철이 하나 더 생기는가 보더라고요. 이 지하철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땅으로 이렇게 보통 부산도 지하철이 땅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산하고 부산 사상에서 김해까지는 경전철은 위로 가요. 위로. 경전철 차량 두 대로 해가지고 무인으로 해가지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도 아마 트램이라 해가지고 땅 위로 가는 그런 지하철은 아니고 트램이라고 해요. 땅 위로 가는 경전철 같은 그걸로 하는가 보더라고. 아주 길더라고요. 대전 외곽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대전이 보니까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5개구 같더라고요. 요즘 부산처럼 북구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서구, 중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 이러는데 대전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트램이 그런 것 내가 좀 궁금해서 봤고, 그리고 대전에도 이제 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데를 이렇게 조사를 쭉 했어요. 미분양. 그리고 아파트 신축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알고 싶으니까, 오늘 자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니까, 대전에 이제 기존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 그 가격도 내가 대충 알고 싶고, 미분양 현황도 알고 싶고, 또 신축 예정지가 어디가 좀 되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이런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검색도 하고 그러는데, 김문수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의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김문수가 그 아주 청렴결백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난잡하게 막 이렇게 막 그 양심을 버려가지고 막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남의 등을 치가지고 자기가 돈을 빼들어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청렴결백하다. 그리고 청렴결백하다 보니까 재산이 또 적고, 그리고 과거에 이분이 뭐 삼성개헌 그 박정희 대통령, 김문수가 내보다 나이가 4살인가 많아요. 이낙연이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 김문수가. 그러니까 삼성개헌 할 때 뭐 반동도 그 반대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아주 심하게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 받았는데도 이제 자기 조직원들을 이렇게 아주 고문을 받더라도 불지를 안 했다.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뭐 김문수가 뭐 지금 이제 노동부 장관인가 지금 그걸 하고 있죠. 하다가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됐는데, 저 뭐 정강훈이 하고는 뭐 좋았다가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는가 보더라고. 정강훈 목사가 뭐 깜빵에 잠깐 그 구속대가 있었을 텐데, 그때 뭐 당을 뭐 어떻게 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또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이가 엄청 좋다가도 이렇게 뭐 좋거나 안 그러면 그런 대로 원만한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도 어떤 한 사건으로 어떤 한 말 한마디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격하게 할 때는 한 번까지는 참죠. 두 번도 참죠. 세 번, 네 번도 참는데 자꾸 참다 보니까 저기서는 이제 그 말을 이제 자제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참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원래 뭐 한쪽 귀로 듣고 내한테 뭐 좀 안 좋은 이야기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려요. 전혀 관심, 그 사람도 모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몰라요. 내가 표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말 한마디를 또 자꾸 이렇게 해도 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가 심할 때는 이제 나는 이 사람하고 뭐 전혀 탁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전혀 그 사람이 있는데 하고는 전혀 내가 가지 않습니다. 전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참는 것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참는 거죠. 그 사람 옆에 또 뭐,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 또 좋아하는 그런 뭐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또 싸우면 그 사람하고는 또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뒤 좌우 전후를 다 따지니까 그건 참는 건데, 그 참는 게 좋기도 한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앞으로 좀 그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응? 뭐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를 못한 게 내 것도 내 잘못이야. 그런데 여하튼 뭐 그런 사람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전혀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 모임에는 아예 내가 끊어버려요. 전혀 안 합니다. 뭐야, 저기 누구,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 가수 송대관이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차표 한 장이라는 그 노래가 있다고. 그 사람은 뭐 나는 상행성, 너는 하행성,
갈 길이 서로 달랐다 이런 말 있잖아. 상행선 가고 하행선 가고 말이지. 이러면 서로 갈 길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갈 길이 다르니까 뭐 그런 대로 가세요. 뭐 하고 나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 김문수도 그 정강훈이하고 사이가 좋았다가도 여러 가지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제 안 좋았다고. 뭐 그 정도만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한덕수하고 지금 뭐야 그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서로 좀 잘 안 맞는가 봐요. 김문수 밑에는 또 김문수를 이렇게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차명진이하고 김재원이 그리고 뭐 김계동이도 들어갔다는데 이런 전직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뭐 김문수가 뭐 이렇게 당권을 잡거나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면은 또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좋아질 건데 그 한덕수한테 그 주려고 하느냐고. 원래 한덕수는 만약에 그 이번에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총리 출신에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국무총리 그 관저에 대한 풍수를 언급하시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는 대통령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되지 않죠. 되지 않고 이분은 뭐 그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처럼 이게 이제 11일 날 그 5월 11일 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5월 10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하고 5월 11일 일요일까지 그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기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엄청납니다. 자기가 뭐 허경영 신인처럼 이렇게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뭐 자기 뭐 그 한덕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은 많이 모았지. 뭐 김현장인가 뭐 거기에서도 오래 있었고 무역협회 회장 할 때도 그때도 뭐 연봉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 다 모아봐야 그 대선 치를 그런 돈은 안 될 것 같아. 자기 재산이 얼마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대선 치를 때 한 500억 정도 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모르지. 그 돈이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막 출마 자체를 못할 것 같다 그래요.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기는 뭐 자기가 이때까지 뭐 법인카드로만 썼지 자기 개인 카드를 쓴 사람이 아니거든. 쉽게 말해서 짠돌이라. 엄청 짠돌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김문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단일화를 하는 것도 말이지. 지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단일화 했잖아. 할 때도 투표하기 한 며칠 전에 단일화가 됐다고. 그 당시 3구 대선 때에 3구 대선이지 2022년 3구 대선 때잖아요. 그럴 때에 아마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단일화가 됐을 때가 한 일주일쯤 전에 한 거예요. 지금 그건 한 달 남아 있잖아. 그런데 한덕수가 왜 저렇게 바싹 자꾸 하자고 어제 김문수는 대구 있다가 서울 올라오고 한덕수 팀은 단일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말이지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사이에 자기는 올라가고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가 왜 저렇게 단일화를 빨리 오늘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후보 등록하면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돈문요 자기가 한덕수가 돈이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 1조 원 정도 있으면은 그거야 500억 원이 껌값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한 1조 원 있으면은 몇 조 원 있으면은 500억 그거는 껌값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는 봐서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자꾸 11일 전에 하려고 한다고. 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덕수는 저게 뭐야, 뭐 처음 되면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쓰레기들 중에 쓰레기들이 많다고, 다 쓰레기지만은, 저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조희대가, 희대의 사기꾼 조희대지만은, 그 조희대 같은 그 그룹에 있는 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쓰레기들이 많다고. 그게 헌정의 회장 뭐 정대철이, 그리고 전직 그 저기 뭐 국회의장들, 그리고 전직 이제 국무총리들 다 쓰레기들이잖아. 이 쓰레기들이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한덕수 꼬봉을 시켜가지고, 한덕수 이 쓰레기를 시켜가지고 그 뒤에 뭐 정대철이, 헌정의 회장, 뭐 전직 뭐 국회의장들, 국무총리들 다 뭐 이런 놈들이 이제 달아붙어가지고 국민들 등다리에 빨대를 쭉 꽂아가지고 쪽쪽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싹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내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을 봤어. 그래가지고 윤석열은 계엄 쿠데타, 희대의 사기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 일어났더라고.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 윤석열은 계엄 쿠데타. 뭐 현수막에 그걸 딱 적어놨던데 아주 그 표현을 잘한 것 같더라고. 그런 쓰레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설치는데, 하여튼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문수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볼 때는 말이지, 권영세하고 저 권성동이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야, 이거, 이래가지고 뭐, 그리고 김문수가 재산이 뭐, 얼마 안 돼요.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얼핏 들었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그 경선하면서 쓴 돈이 3억이라고. 그리고 또 3억 들었다고.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이 다 없어지잖아. 자기가 한덕수한테 죽버리면은 또 한덕수하고 단일하는데 또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지원을 해주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그래가지고 뭐 한덕수하고 단일을 쉽게 하려고 하겠느냐고. 김문수가. 그런데 그 옆에 그 권성동이, 권영세 뭐 그 기타 그 쓰레기 같은 놈들 말이지, 덤벼들어가지고 뒤에서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이렇게 시키는지도 모르지. 지금 내란 세력들이 그런 있잖아. 내란 세력들에 이 쓰레기들이 말이지, 뒤에서 리모컨으로 탁탁 조절해가지고 권성동이 권영세를 조정해가지고, 야, 김문수 때려치워버리고 한덕수가 된다 해서 한덕수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나? 그래. 이재명이하고 붙으면 그 잽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 뭐 당권을 한덕수가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한덕수도 그 참 정신을 차려야지. 쓰레기 같은 놈들. 자, 그 다음에 저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말로 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려고 대동세계를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기가 성남의료원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암 수술하고 뭐 이렇게 막 큰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병원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뭐 돈 많이 들어갈까 싶어서 진짜 뭐 돈이 없었으라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하루에 입원비가 10,000원만 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했고, 또 예산을 아끼고 또 전략해서 이제 그 성남시장 있을 때 자기가 정말 행복했단 말이야. 그게 밥 없는,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다고.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개인 돈이잖아. 그런데 성남시 예산 그걸 가지고 아끼고 불필요한 데 쓰지 않고 도둑놈들이 많다 그랬단 말이야.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말했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도둑놈들이 그걸 몸 빼먹도록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부분만 써도 밥 굶는 사람을 없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씨가.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를 때려 죽이려면 언론들은 말이지,
이재명 씨를 기소를 한 거잖아. 지금 이제 뭐 저 파기환송이 됐다 뭐 이거 그게 말 두 마디야. 백현동에 대해서 자기가 그 뭐 우회를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뭐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뭐 김문기라는 사람을 자기가 잘 모른다. 이제 이 두 마디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소한 검사들이 있다고. 요 검사들은 옛날로 치면은 형태를 묶어가지고 곤장을 쳐도 한 100대는 쳐야 돼요. 한 1000대는 쳐야 돼. 그리고 옷을 벗겨. 그리고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못 받도록 해버려야 돼. 국민연금도 못 받도록 해야 돼. 왜냐? 이거는 악질 검사니까. 악질 검사란 말이야. 여기. 기소를 해서 안 될 것을 기소를 한 거라고. 원천적으로. 허경영 신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의 자유라도 허경영 신임은 정말 맞는 말은 정확한 맞는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고. 작년에 허경영 우리 시민께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는데 그 조희대라는 놈이 대법원장으로 있었을 때 그런 거 아니냐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대법관들 정말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는 양심을 밝히는 곳이란 말이야. 양심을 밝히는 곳. 이 자식들 말이지 법복 입고 말이지 말해보니까 5월 1일 날 뭐 이래가지고 텔레비로 뭐 중계를 하면서 멋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파기환송을 이렇게 시키던데 자기들이 볼 때는 뭐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는가. 나는 이 새끼들 이 새끼들이라 그래요. 개돼지보다 못한 걸로 봐요. 문제 티끌로 본다고. 이 후리아들 놈 새끼들. 이런 놈들은 수갑 딱 채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하고 난 뒤에 혁명재판소를 만들었다고. 특별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요런 조희대 그 일당들 이번에 조희대 외에 9명이잖아. 12명 중에서 2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했고 그 9명은 특별재판소에서 법을 받아가지고 형을 살아야 돼. 형을 살고 아마 그래 될 거야. 그래 될 수밖에 없어. 이 자식들. 사법 쿠데타를 한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은 그 최동석 박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독일의 법원 제도와 어느 정도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완전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돼요. 지금 최후로 자기들이 뭐 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대법원은 임마 사법 개혁의 대상이라고. 그것도 시대가 자꾸 민주화가 되고 바뀌는 데 있어서 절대 바뀌지 않은 것이 대법원이거든. 이번에 바뀌어야 돼. 조희대가 이번 그런 역할을 한 거라고. 아마 최동석 박사님은 아마 새 정부 들었으면은 그런 데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최동석 박사님의 견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그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들도 법사위원장 정청래도 그 교육을 좀 받고 최동석 박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법사위원회에 있는 박지원 전 정보원장도 이런 사람들도 최동석 박사님으로부터 그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을 이렇게 완전 새로운 대법원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이라는 말 자체도 없애버려야 돼. 기소청으로 만들고 검사라는 말도 없애버리고 기사로 바뀌어야 돼. 김기사, 이기사 그렇게 하고 이 자식들 검찰총장은 차관급으로 해버리고 검사장들은 밑에 한 서기관 걸로 바꿔버려야 돼. 직책을 낮춰버려야 돼. 검사는 원래 시다발이거든. 판사 시다발이가 검사니까 검사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기사 해가지고 이건 한 7급 공무원 정도로 해버리면 돼요. 7급 공무원. 지금 검사 되고 나면은 서기관보다 더 높지 아마. 서기관 정도 되나? 서기관보다 더 높을 거야. 검사가. 그걸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럼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 된다고. 세상이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이재명 씨가 이제 해야지. 그리고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 씨 보고 범죄꾼이다 그렇게 하는데 김시환이라고 그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 교육원장인가 뭐 그래. 그 사람 유튜브 잘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앉힌 건데 그 사람 뭐 어제 이야기 잠시 들어보니까 마치 뭐 이재명이가 말이지 무슨 뭐 진짜 폭력 강도 무슨 뭐야 마약 같은 거 뭐 엄청 뭐 강도 뭐 방화 이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란 말이야, 여기. 멀쩡한 사람을 말이지. 그런 사람을, 생사람을 때리잡는 거거든, 거기. 그렇게, 맨 처음에 기소한 검사 자체를 딱 잡아가지고, 곤장을 쳐야 돼, 곤장을. 옛날식으로 돌아가지고, 곤장을 만인이 보는 데서 말이지, 엉덩이 딱 까가지고 말이지, 한 1000대를 쳐야 돼. 치고 이 사람들 검사직에서 박탈당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고.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지만 내 기분이 그렇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조희대란 놈이 이번에 영 잘못된 게 많잖아.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내렸으면은 이제 상고심이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되면 원래 소부에서 한단 말이야. 소부에서 하면 소부라고 하는 것은 뭐 대법관 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네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원 합의체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조희대라는 놈이 말이지 자기가 뭐 소부에서 하지 말고 전원 합의체라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식이 기각을 시킬 줄 알았는데 기각 좋아하고 앉아있네. 그게 아니고 윤석열하고 같은 일당들이야 이게. 그 뒤에 이제 무슨 그룹이 있겠지. 김주현인가 뭐 민정수석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서 조절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게 거대한 내란 세력들이 있다고. 거기서 이제 뭐 판사 이름 성도 희한한 판사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윤석열이 탈옥시킨 판사 있잖아. 지시 지새끼 같은 놈 말이지. 지시 이름도 성도 잘 태어났다. 지새끼 같은 지귀현이 같은 놈. 이런 놈들 다 내란 세력들이라고. 지귀현이 이것도 빨리 탄핵시켜버려야 돼 그거. 지귀현이도 인생 말로가 안 좋지. 안 좋을 수가 있나 지귀현이 그 일당들이 뒤에서 이제 조절하는 놈들이 있다고. 자기들이 볼 때는 말이지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말이지 뭐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재명이를 개똥처럼 보고 있는데 이 자식들 아주 오만불손한 것들 이런 놈들이 이제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가지고 말이야 정말 양심을 맑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양심을 모르고 살았다 이런 걸 또 알아야 되고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이번에 조희대라는 놈하고 말이야 일당들 엄상필인가 이런 재판관들 이름 외우기도 그렇네 보니까. 여자도 3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조희대 외 9사람 중에서 여자 셋, 암컷 셋, 수컷 6명이 있어. 그럼 정신교육대 가야 돼.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지금 15일날 5월 15일날 심리를 한다 그러는데 파기환송심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요. 이재명 씨한테 이제 직접 어떤 것을 서류를 전달해야 되는데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차단시켜 버리니까 직접 받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게 이제 대선 기간이잖아. 대선 기간 때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왜 그걸 억지로 하느냐고. 이번에 김문기하고 백현동 사건 외에 또 다른 사건이 있잖아. 그래 이재명을 죽이려고 참 기소를 많이 붙여놨다고. 그것 또 다 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거 말고 김문기 백현동 사건 말고 또 다른 대장동 사건 이런 것도 있다고. 그 재판이 또 있어요. 그게 5월 20일 날 있고 5월 27일 있고 심지어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당일 날도 재판장이 오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자식들은 이재명이를 완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번에 그 조희대라는 놈이 완전히 그 뭐야 그 비정상적으로 말이지 뭐 싸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칼을 몰래 뭐야 숨겨 와가지고 찔른 거야. 그러면은 찔러가지고 죽으면 되겠느냐고. 여기는 총이 있다. 저 뭐야 저기 장성택이지. 저기 저 북한에 김정은이 그 고모부 장성택이 죽었을 때 그 뭐야 기관 단총 이런 걸로 막 쏴버리면은 그냥 사람 흔적도 없이 죽는 거 있잖아. 그냥 막 쌀 막 갈기 버리면은 그래가지고 막 죽이면 막 사람하고 그 총알을 막 수십 발 쏴가지고 말이지 사람 형체도 없이 죽고 화염방사기 뿌려가지고 막 태워버리듯이 말이지. 이 조희대라는 놈이 칼을 들고 설치했으니까 그 일당들 말이지 총을 가지고 그런 총을 가지고 갈기 뿌려가지고 화염방사기를 뿌려가지고 막 흔적도 없이 사려지고 이 정도 나가야 돼요. 그래 안 오면 안 되죠. 전쟁이야 지금.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서 강수는 좀 완전히 법을 어기고 돌아서면 여기 뭐 더 센 걸 나가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잘한단 말이야 지금. 5월 15일 정해졌는데 이거를 연장을 해라. 취소를 하든지 연장을 해라. 만약 안 하면은 탄핵 들어가야 돼. 탄핵 이렇게 버려야 된다고. 역풍이 부는데 역풍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이제 역풍이 아니라 임마 돌풍이 아니라 사라오 태풍이 불어도 끄떡도 안 해. 오히려 그 이재명 지지가 더 올라간대요. 만약에 그 역풍이 분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지라 죽어버려요. 죽으면 되는가? 그럼 전 국민들이 죽는 건데 오직 유일한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되잖아. 하늘이 보호해줘요. 하늘이 천신들이 보호해준다고.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재명을 신인님께서 보호를 해준다고. 그래서 5월 12일까지 기다려본다 그랬잖아. 5월 12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지. 5월 12일까지 딱 민주당에서 딱 기다려보고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그 저게 이재권이 이 사람이 뭐 이재권이가 재판장인가 그래. 재판장. 그 송경미가 주심 판사고. 그런데 재판장 이 사람이 그걸 빨리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재권이 송경미 다 날려버리고 바로 이어서 조희대 외 9명을 바로 탄핵을 해버려야 된다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왜 안 쓰느냐고. 징계단 말이야. 징계. 잘못된 놈이단 말이야. 그게 일개 공무원 새끼들이 말이야. 대법원장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대법관들 공무원 놈들 공직을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를 내려야지. 국민의 힘으로 징계를 내려야 된단 말이야. 여기 겁대가리 없이 어디까지 국민들 무슨 줄 모르고 하늘 무슨 줄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이 자식들 설치고 있어. 이 새끼들 말이야. 빨리 그거는 하늘을 대신해서 말이야. 그 탄핵을 민주당 당원들이 탄핵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기 윤석열이하고 김건희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하늘에 지은 죄는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야.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아요. 어느 누가 다른 그거가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과응보고 사필비정이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맑아져요. 밝아진다고. 밝아지고 이재명 씨가 나는 뭐 경제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성남시 안에 이제 어떤 그 시장이 있었던가 봐요. 그 시장에서 경기가 안 좋고 참 어려웠는데 그 지역 화폐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경기를 살아나게끔 이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또
도지사, 경기도지사 시절 때 경험도 있고, 이분이 원래 이제 천재인데다가 또 영재야.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잘할 것,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는 뭐 나이가 그 당시에 얼마 안 됐고, 한 30살밖에 안 됐고, 33살이지. 그래서 죽을 때. 33살이고, 그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았다고. 예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아는 것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이제 밤중에 찾아왔어. 쉽게 말해서 낮에 찾아오면 쪽팔리니까 저런 예수를 내가 뭐 예수가 그 당시에 목수고 나사렛 목수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중앙대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을 볼 때는 거지로 보거든. 쓰레기를 본다고. 저 새끼 뭐 중앙대 법대 아이고 저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온 놈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얕잡아보거든. 그런 놈들을 딱 엄선해가지고 지도자 교육대에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양심을 맑게 해버려가지고 아주 양심이 맑아지게 되면 견성을 한단 말이야. 견성을 하게 되면은 견성을 하는 과정에 연탄물 같은 그런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려야 돼. 그건 그렇고 그 니고데모가 그 하찮은 그 예수를 찾아왔다고. 딴 사람들은 하찮게 봤거든. 나사렛 출신이라면 상민 출신이야. 그리고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니까 찾아와서 뭐 물었어. 물었는데 예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었어.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람이 자꾸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는 내가 이제 권해요. 뭐 내 유튜브 보지 않겠지만은 내 전에 윤석열이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자기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에 대통령 당선증을 반납해라. 반납하고 자기가 김건희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고소 고발한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가가지고 N분지를 다 나눠줘라. 그리고 흐름한 싸굴새 방에 들어가가지고 극한 직업을 두 사람이 택해요. 극한 직업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돈이 좀 남았으면은 그것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맑아진다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견성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늘궁에 가가지고 축복하고 명패를 받으면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라 그랬거든. 근데 그 말 들을 수가 있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말 못 듣지. 그러니까 뭐 저런 식으로 나가다가 지금 개헌 구태타 이래가지고 말이지.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어제 보니까 어디 순대국도 먹고 어디 개 한 마리 데리고 야외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재구속 돼가지고 영원히 간판에서 썩는다고. 그러면 다시 천국 갈 기회가 있나. 그렇듯이 이재명 씨는 그 밤중에라도 허경영 신인님을 찾아가라고. 낮에 허경영 신인님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표떨이 줄 줄은 모르지. 하도 언론에서 허경영 신인님을 안 좋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쪽팔린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밤중에라도 조용히 찾아가서 허경영 신인님한테 들으라고.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럼 허경영 신인님께서 가르쳐 주지. 국민 배당금,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8세 이상 1인당 1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재명이가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신인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는 허경영 시인께서 말하면 알아듣는다고. 머리가 돌대가리가 아니니까. 총계가 있다고, 이재명이가. 그러면은 뭐냐, 이렇게 하면 된다. 1억 원 지급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미국하고, 스와핑 제도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고, 1억 원씩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뭐 영웅이 된다고. 영웅이 돼요. 나아가서는 자기는 뭐 우리 한반도 통일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요. 물론 세계 통일은 허경영 시인께서 하시지. 그래서 나는 뭐 이재명 후보가 허경영 신임을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한번 찾아가서 고견을 듣고 국정에 반영을 하기를 내가 두 손 모아 빕니다. 이재명 후보는 허경영 신임을 찾아가라. 쪽팔리면은 찾아가는 것이 쪽팔리거나 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밤중에라도 찾아가라.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듯이 2000년 전에 찾아가서 전 국민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허경영 시인님께 전수를 해라. 이재명 씨가 영재니까 천재다 말이야. 한마디 하면은 뭐 10개, 100개를 듣는 사람이라고, 이재명 씨가. 그러면은 허경영 시인님께 이제 그 가서 공헌을 받아들이라. 내가 오늘 요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네요. 더 이상 뭐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이재명 씨는 뭐 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고, 지금 뭐 분위기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중국이 따개진다고, 중국은 뭐 얼마 따개진다고, 한 5, 6조각으로 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 엄청 좋아지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이제 일본이 엄청 돈벼락을 맞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돈벼락을 맞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그걸 바라서는 안 하지. 중국이 못되기를 바라진 않는데,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 후진타워가 그 6.25 때 말이지, 티벳을 이렇게 무력으로 점령한 거,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렇게 행한 그런 악행, 그리고 이제 내몽고 외몽고를 분리한 그런 제도 있고, 만주 지방이 원래 우리나라 땅이단 말이야. 이것을 자기들이 찾아간 거, 광동성 분리되는 거, 이런 거는 중국이 자업자득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되면 우리나라는 엄청 좋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 궁극적으로 허경영 시인님이 이제 나오는데 한치의 오차 없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야. 이제 시다발이 하는 역할이 이제 이재명이가 머슴하거든. 그 머슴 역할을 지금 하늘에서 이재명을 지금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